친구들, 다니 함께하는 AI 스쿨에 온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합니다. 설마 다니를 모르는 친구들이 여기 없겠죠? 저는 2015년부터 유라야 놀자라는 채널에서 1대 유라, 그리고 지금은 다니 유치원의 다니로 활동하고 있는 300만 키즈 크리에이터인데요. 제가 10년간 그동안 만든 컨텐츠들이 3천여 편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가 이 10년간의 노하우를 차곡차곡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AI로 크리에이터가 되는 노하우를 하나씩 공개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AI를 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AI 도구를 잘만 활용하면요, 다니가 10년 전에 컨텐츠를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고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 AI 크리에이터 스쿨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AI 활용 능력을 키워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나요? 좋아요. 그럼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리에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본다. 두 번째는 다양한 크리에이터의 창작 방식을 알아본다.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창작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가볍게 시작해봐요. 친구들, 사람들은 왜 컨텐츠를 만드는 걸까요? 혹시 오늘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 컨텐츠를 접한 적이 있나요? 저는 평소에 영상 잘 안 봐요 하는 친구들도 학원을 가는 길이나 아니면 잠시 여유가 생겼을 때 휴대폰을 열어서 SNS에 접속했다가 나도 모르게 스크롤을 올리면서 컨텐츠를 접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 컨텐츠는 영상뿐만 아니라 글, 음악, 퍼포먼스, 다양한 형식을 아우를 수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영상 컨텐츠에 국한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는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 틱토커와 같은 전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영상을 보고 또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왜 컨텐츠를 만드는 걸까요? 다니가 그 이유를 5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나 장난감을 소개하고 싶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신기한 거, 재밌는 일이 있으면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엄마에게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SNS에 업로드를 하면은 내 짝꿍,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영상을 찍고 일기장에 쓰는 것과 달리 컨텐츠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게 돼요. 내가 영상을 올렸으면은 이 영상이 재밌었는지 아니면 유익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조회수도 없고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하트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죠. 이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올렸는데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같은 공통 분모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컨텐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구독자도 생기고요. 이 구독자가 찐팬이 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서 진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창의력을 표현하고 싶어서예요. 우리 친구들은 나만의 보여주고 싶은 특기가 있나요? 다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릴 때 9살부터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딱 카메라만 켜지면은 이야기하고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기, 창의력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춤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만들기나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요. 남을 재미있게 웃기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우린 컨텐츠로 기록하고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컨텐츠를 찍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와 너 노래 진짜 잘한다. 너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감미로워.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잘 웃겨? 너 너무 웃긴데 한 번만 더 해봐. 이런 칭찬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했을 때 좋아하네? 계속해서 그 자극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칭찬받다 보면은 내가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면서 컨텐츠로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컨텐츠를 찍기도 해요. 김밥을 싸는 법, 시험 공부하는 법, 종이 접기 하는 법, 마술을 하는 법,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이 처음 시도를 할 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줄여줄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실수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다 보면은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가치를 얻는 거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된 창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것, 경험한 과정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 모두 창작 활동이에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제 꿈은 크리에이터예요 라고 말해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BTS나 블랙핑크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아티스트 같은 이렇게 드러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얼굴은 나오고 싶지 않아. 조금 부끄러워. 대신 내가 만든 창작물, 음악이나 그림이나 일러스트 같은 결과물이 주인공이 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크리에이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은 내가 가진 특별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일이에요.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창작물의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말이나 방학에 여가 시간이 생겼어요. 그럼 가장 무엇을 먼저 하고 싶나요? 다니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내가 어떤 맛집을 발견하면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주말에 조개구이를 먹고 왔는데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이 조개구이집은요 여기이고요. 이렇게 주차를 할 땐 편하고요. 얼마의 가격에 누구 함께 가서 여기 사진 찍으면 좋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그 생생한 과정을 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컨텐츠가 하나 뚝딱 만들어지거든요. 이처럼 유튜브나 틱톡에서 재미있는 영상이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멋진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AI로 만든 창작물 모두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 될 수 있어요. 다니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Alright, so here we are in front of the elephants. And the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long trunks, and that's cool. And that's pretty much all there is to say. 이게 무려 20년 전에 유튜브에 최초로 업로드된 영상이라고 해요. 동물원에서 나라는 제목의 19초의 이 짧은 영상이요. 무려 3억 6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건데요. 이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558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이 당시만 해도 캠코더를 켜고 휴대폰을 들고서 어떤 영상을 찍어서 내가 그냥 혼자 소장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나 지금 동물원에 와 있는데 지금 코끼리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지? 뒤에 코끼리가 있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호기심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컨텐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켜고서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주목을 받기가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크리에이터가 될 건지, 어떤 컨텐츠를 앞으로 만들 건지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좋아할 확률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봤을 때 즐겁거나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컨텐츠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보인다면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길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도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다니가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능력이에요. 친구들 혹시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하고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나요? 이게 바로 탐구의 시작인데요. 관찰하고 궁금해하고 알아보는 능력은 모든 크리에이터들, 과학자,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호기심 있는 태도로 이거 재밌겠는데? 영상으로 담고 싶은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지 이걸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해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재미있는 장면을 만드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 능력인 거죠.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획하는 능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획이란 어떤 재미있는 생각이나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컨텐츠로 만들려면 무엇을, 왜, 어떻게 만들지 미리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가 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바로 카메라를 켜고서 재밌는 이야기 해봐 라고 하면은 우물쭈물 말도 잘 못하고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지? 횡설수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년 차인 다니도 컨텐츠를 그냥 찍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어떻게 촬영할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기획하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잘 표현하고 소통하는 전달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쭈뼛쭈뼛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재미없다. 이거는 별로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 하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어떤 자막이나 효과음이 될 수도 있고요. 생생한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가치를, 컨텐츠를 크리에이팅하는 능력으로 잘 전달해야 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사실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니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훈련하고 연습해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한다면은 다니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AI라는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AI 도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면은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니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기존에 어떤 컨텐츠와
영상이 있고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사랑을 받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제일 잘하지?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카메라만 켜지면 떨리거나 어색해서 웃음이 나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다니도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연기를 처음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되고 큰 역할을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캐릭터를 만났을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엑스트라부터 보조 출연부터 하면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찰떡인 배역을 만났을 때 인기도 얻게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아직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탐색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준비한 채널은 민점이 채널인데요. 구독 점, 좋아요 점, 알림 점, 민점!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점맛점! 어? 야, 왜 웃어? 곤 누나, 언제 이렇게 귀여운 사진을 찍은 거야? 아, 야, 하지 마. 나도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아니, 분명히 난데 또 이런 사진 찍은 기억이 없는데? 왜 기억 못해요? 흑역사! 이렇게 잠깐만 봐도 점이라는 캐릭터가 1인 다역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에피소드 채널인데요. 정말 유쾌하고 과감한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상황극이나 친구 관계, 그리고 또 유머 중심의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드는데 직접 친구들에게 사연을 받기도 하고 재구성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구독자와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죠. 점이는 유튜브 컨텐츠뿐만 아니라 코믹북을 만들기도 하고요. 뮤지컬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의 정말 다양한 영역을 소화하고 있는 친구예요. 내가 만약 연기를 잘하고 이야기를 짓는 걸 좋아하고 표현하는 걸 잘한다면 이런 1인 다역을 하는 상황극을 잘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이린 TV 채널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네, 여러분, 2025년 4월 5일은 제 마이린 TV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와, 진짜 유튜브 정말 오래 하긴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 유튜브 10주년 맞아서 Q&A를 오랜만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뚜아뚜지가 해주신 질문인데요. 10년의 시간 동안 마이린TV에 가장 기억에 남고 애정이 가는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10년 동안 거의 한 3,000개 정도 되는 컨텐츠 올렸거든요, 영상을. 그 중에서 고르기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애정의 컨텐츠가 하나 있긴 해요. 제가 유튜브 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회자되는 바로 이제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 엄마 몰래 팬미팅 하실 생각 없으실까요? 이렇게 리니도 초등학생 때부터 컨텐츠를 만들어 왔는데요. 실제로 단이랑 촬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대학생이 돼서 이제는 컨텐츠의 소재가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챌린지라던 것에서 공부를 하는 법, 그리고 대학생활, 새내기가 돼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까지 브이로그를 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예요. 컨텐츠 유형은 캠퍼스 라이프, 먹방, Q&A, 일상 브이로그 중심으로 이런 일상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는 역할을 하죠. 다음 크리에이터 채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채널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가 또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이소! 예란이 또 다이소 갔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다이소 신상 키링 열정 리뷰! 키링이라니! 그래서 가방도 이렇게 오프닝만 봐도 너무 유쾌하고 재밌지 않나요? 코믹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예런이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간식 도전기, 유행 체험 리뷰, 놀이 및 챌린지 이런 NG 영상 모음 등 감각적이고 빠른 템포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저 가방 너무 귀엽다. 다이소에서 예언 언니가 오늘은 뭘 가지고 왔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끼도 많고 명랑하고 또 트렌디한 컨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예요. 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모바일로 티셔츠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긴 하지만 로블록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방법이 달라져서 2025년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이 많았거든.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자. 네. 먼저 티셔츠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준비해야겠지.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 기본 기능으로도 이미지를 편집하기 쉬우니까 가능하면 원하는 사진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걸 추천해. 그래야 여러분, 로블록스 많이 좋아하나요? 로블록스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로블록스 선생님 채널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이 로블록스 선생님 채널은 우리 친구들이 로블록스로 무언가를 만들 때 실제로 게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쉽게 알려주면서 로블록스의 최신 이슈나 업데이트 정보 그리고 이벤트를 설명해주기도 하고 교육적으로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예요. 우리가 게임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컨텐츠는 무언가가 유익하거나 재밌거나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볼 때 기존에 있던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나 영상이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내가 계속 보게 되는 건지,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얻고 있는지 한번 분석하고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도 이 다양한 포맷, 유형의 영상 중에서 어떤 걸 해보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봤는데요. 다니의 질문 타임. 우리 친구들은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직업으로서 크리에이터가 되면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탑 1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늘 배우고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7시, 8시만 되면 학교에 가잖아요. 어른들도 직장에서 출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꼭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방구석이나 아니면 카페를 가거나 여행을 가서도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학교 외에 방과 후에 주말에 방학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 어디서든 창작 활동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나이에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면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팬들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크리에이터를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가 되어서 만날 수도 있고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처음엔 취미나 재미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좋아해 주다 보면은 광고나 협찬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재밌게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여러 활동 영역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나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우리 보겸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챌린지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직업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에요. 친구들,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연결되고 함께 웃고 배우고 성장하는 디지털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모두 용기가 필요한 법이잖아요. 오늘은 뭘 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나 이거에 조금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 선언문을 한번 짧은 문장이지만 작성해 보세요. 나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돼서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작성하고 선언하는 것부터 크리에이터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오늘 크리에이터의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가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